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운동량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충격량.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운동량을 살짝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식으로 만들어준 것은 MVP라고 식을 만들어 주었다.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대로 운동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이 물리량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하게 되면 자신의 물리량은 변하게 된다. 하지만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물리량은 일정하므로 운동량은 보존이다 라는 법칙을 우리가 확인해 줬어.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런 운동량의 보존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운동량이 변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식을 사용을 하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는 변해갈 거야. 운동 에너지는 변하더라도 운동량의 총량은 보존이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던 거지. 이런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처럼, 즉 운동의 법칙 중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것처럼 운동량의 크기는 같으나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요렇게만 설명을 해주었네. 오늘은 이걸 가지고 충격량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충격은 왜 받게 되느냐라는 거지.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시 생겨난 물리량이란 말이야. 충돌 시 생겨난 물리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가 되면서 그만큼 충돌하면서 받은 충격이 생겼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충돌 시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I라는 것을 기호로 쓸 것이기 때문에 I의 식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자, A라는 물체가 5kg이 되고 이 물체가 3m/s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 여기에 2kg의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가 천천히 움직여서 1m/s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면 얘네들을 충돌을 시키게 되면 5kg의 물체가 아무래도 충돌이 되면서 운동량의 값이 작아지겠지. 충돌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좀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속도가 1m/s로 줄었다면 반대로 이거 A인데 A가 줄었다면 B라는 2kg의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속도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지난 시간에 풀던 것처럼 확인을 한번 해볼까?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이라고 정하고 충돌 전 운동량에서 PA의 운동량은 15kg/s. 충돌 전 B의 운동량은 PB 바로 2m/s. 이것을 둘을 더하면 충돌 전 운동량의 총량인 17kg/m가 나오게 된다. 충돌 후로 가보자. PA-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5kg/m/s. 여기에다가 PB-를 더했더니 총량 17kg/m/s. 결국 우리가 찾는 PB의 값은 얼마가 됐냐면 12kg/m/s가 되었고 그때 속도는 2 곱하기 V는 12 그래서 6m/s의 속도로 빠르게 튕겨나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도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확인해 볼까? A의 경우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인 A의 값은 나중 P- 처음 P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나중 P의 값은 5kg/m가 되고 처음 P는 A의 경우 15kg/m가 되겠네. 그래서 그 차이 값은 마이너스 10kg/m가 되었다. 맞지? 자, 그러면 PB, 즉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하면 나중 운동량 12kg/m에서 마이너스 처음 거 2kg/m를 빼면 그 변화량은 10kg/m가 된다. 역시 부호만 달라지고 그 크기는 일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이 결정이 났는데, 자, 우리는 이 충격량을 그대로 요식으로만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이 충돌을 할 때 나 아팠어 라는 표현을 쓸 거란 말이야. 나 부딪혔는데 아팠어. 아팠다는 건 내가 아픔을 느낄 힘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힘에 대한 식으로 얘를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확인한 이 내용을 가지고 얘를 힘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해.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라고 불러줬고, 나중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에선 이 물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MV-에서 MV를 뺀 것이라고 식을 만들어주겠지? 또 이 중에 공통의 M이 있으니까 M으로 묶어주면 V-V가 되겠네. 이걸 어떻게 F인 힘으로 바꿀까? 그 생각을 했더니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 A가 되잖아. 이 A를 이용해서 F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냥 여기다가 T를 무조건 나누기만 할 수는 없네. 그럼 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럼 식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V-V를 T로 나누어준 대신에 다시 T를 곱하면 어떨까? 그러면 T끼리 서로 약분이 되니까 전체 식은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MA 곱하기 T로 바꿀 수가 있겠고, 힘의 식 F는 MA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I의 값은 하고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I의 값은 FT다라고 식을 정해줄 수가 있어. 자, 이 식을 잠깐 보면 I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 값은 곧 FT다라고 정해줄 수가 있겠지? 자, T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 힘이 작아서 덜 아파 라고 해서 우리는 완충이 됐어, 완화가 됐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야. 반대로 시간이 매우 짧게 걸리면 F가 엄청 커지면서 많이 아파 라는 표현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F를 충격을 받을 때 내가 느낀 힘이라고 해서 충격력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시간은 바로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므로 충돌 시간이다 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 계란 또는 달걀이라고 하는 애를 같은 높이에서 같은 크기를 놨어. 가만히 쥐고 있다가 놓으면 자유낙하라는 걸 하게 되겠지?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부터 떨어져서 바닥에 도착을 했다면 아마도 나중 속도가 동일하게 될 거야. 그러면 처음 속도는 0이고 나중 속도는 둘 다 동일하니 질량이 m으로 똑같았다면 우리는 이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았을 거다. 즉 충격량이 같았을 거다라고 보겠지. 그런데 이런 같은 충격량일 때 한쪽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야. 시멘트 바닥이라고 하면 바닥과의 그 짧은 충돌 시간 동안에 이 계란이 모든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이라고 하면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시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힘이 엄청나게 커지겠지? 계란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철퍼덕 깨지게 되겠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지 않고 이 안을 부드러운 쿠션을 한번 넣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쿠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 계란이 쿠션 밑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지. 시간이 길어졌더니 어떻게 돼? 충격력인 힘이 작아지게 되겠군. 그래서 계란은 깨지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충격량은 충격력과 충돌 시간과의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다시 재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어져 있는 것은 F와 T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일정한 힘으로 일정 시간 동안 충돌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면적이 등장을 하게 되겠고, 우리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인 I가 된다. 그러면 I의 단위를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 뉴턴과 세크의 곱이니 뉴턴 세크라는 단위를 쓸 수 있겠지? 또한 이것을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풀 수 있으니 단위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로도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떨어뜨린 얘네들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FT가 됐어. 먼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아이. 그러면 이 계란은 시간이 매우 짧다 그랬으니 짧은 시간 안에 이 충격량을 받아야 하는 FT 면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파란색의 면적을 우리가 I1이라고 정하고 충격량이라고 정해 볼게. 두 번째, 쿠션에 떨어진 아이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이 면적은 충격량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힘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란 면적을 만들고, 이것을 I2라고 했을 때 이 값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받는 힘의 평균이 어찌됐건 I1은 훨씬 힘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었고 I2는 힘이 작게 작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격을 적게 받게 된다라는 거지. 자, 이것을 굳이 충격량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충돌과 함께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충격력을 줄일까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예 중에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져 엄청 강하게 던지게 되겠지. 그럼 그걸 받는 포수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아프단 말이야. 그럼 이 포수는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될까? 글러브가 굉장히 두꺼운 글러브를 사용을 해서 공이 안으로 쑥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시간을 늘려주게 되는 거야. 또한 포수가 잡으면서 이 손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빼면서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돌 시간이 늘어나서 충격력을 줄일 수가 있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사고는 매우 위험하잖아. 이 자동차가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 앞 범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 안쪽으로 찌그러 들어가면서 충돌하는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앞 범퍼의 역할, 뒷 범퍼의 역할이 되겠지? 또한 그 와중에 에어백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에어백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충돌을 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충격력을 줄여서 그만큼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다는 거야. 번지 점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점프를 해서 떨어질 때 사람이 자유낙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길이에 따라서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 줄이 늘어나서 탁 하고 멈추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충격을 다 받게 되겠네.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번지 점프의 줄은 고무줄과 같은 탄성의 줄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늘어났을 때 고무줄이 쭉 늘어나지면서 다시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충격을 가능하면 적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는 거겠지. 자, 이러한 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충격량 중에서 이 시간을 늘려서 가능하면 충격력이 적어지는 안전한 장치에 대한 것도 알았으면 좋겠네.
반대로 내가 이것을 빠른 속도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뭔가 물체를 맞춰야 하는 독침쏘기 같은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부는 이 힘은 거의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롱의 길이를 길게 해서 여기를 빠져나가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준다면 훨씬 더 큰 운동량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그래서 아마 멀리 있는 동물도 잡는데 원주민들의 독침쏘기는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되는 것을 이해해주면 참 좋겠습니다.